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친지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마음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잠시나마 저희 트렌드 핫 이슈를 보시면서 기분을 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트렌드 핫 이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산업 부분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닌데요. 실제로 꽤 많은 교육 업체들이 적자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한 교육기관. 현재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영어 공부 중이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용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Okay, let's start, everyone. How are you today? Are you happy? Okay, so welcome for our online class today.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수업 역시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로 많은 것을 잃었고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교육계에서도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빠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아이들에게 온라인은 물론 화상 교육으로 그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구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과 화상으로 만나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을 화상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 깨끗하게 소독하고 관리된 교실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저희 학원에는 유치부에서부터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화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치부에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와 리더스, 리딩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놀이식 위주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고요. 초등부와 같은 경우에는요. 비기너 레벨, 인터미디엇 레벨, 그리고 어드밴스 레벨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고등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여서 저희가 중등부까지밖에 학습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다 학습을 끝냄으로써 고등학교에 가서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미국 현지 173개 교육청에서 채택하고 미국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실제 학습하고 있는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성장 단계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즉, 한국에서도 미국 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특히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 오프라인 수업에서 배운 것을 온라인으로도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요.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즐길 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만족도도 높이고 있답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를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오프라인에서 배운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온라인 수업을 제2의 미국 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매일 반복하고 또 듣고 말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아이들이 더 영어에 친근함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전역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임준기 원장.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는데요. 해외에서 한 10년 정도의 생활을 마치고 온 뒤에 실제 해외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어렸었을 때 배웠던 주입식 시 위주적인 교육들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한국으로 돌아와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영어로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 학원에서 있는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그것을 영어로 발표해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말을 해보는 것까지 해서 모든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선생님 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학원, 조금 더 아이들이 말할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학원으로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간 구상해온 학습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현실화시켰다는 임준기 원장. 원어민 선생님들과 국내외 다양한 명소들을 함께 여행하며 아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여행을 가지는 못하지만 효과적인 영어 습득 방법을 위해 여전히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학생들의 실력은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장 만드는 것을 배우고 이제 외국인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즐거웠어요. 전국대회에서 영어로도 말하고 그리고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말하다 보니까 영어로 더 대화를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입소문을 타고 학원 역시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라는 사태로 저희 또한 많은 것들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의 장점이라 하면 학원의 특성상 이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좋은 프로그램을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화상 수업 또한 온라인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서 여기와 좀 거리가 먼 아이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게끔 저희 화상과 온라인을 더욱더 좋은 구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모국어만큼 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어 학습. 글로벌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이 아닐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 산업은 비대면 핵심 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올려줄 소식이 있는데 바로 K물류를 이끌어갈 복합 물류 거점 지역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탄생이 되는지 트렌드 아디쇼에서 만나봤습니다.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등장하고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며 국내 물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 물류 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 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6년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거듭날 시범단지 6개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 첨단 물류 시범단지로 지정됐던 서울시 금천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7월에 이곳 시흥유통상가와 이 주변 일대를 도시첨단 물류 시범단지로 선정했습니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도시물류 지원시설이 들어설 입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 위치에 있는 기존 일반 노후, 터미널이나 유통 업무시설 등을 활용을 해갖고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 물류 단지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낙후된 금천구 지역에 또 활력을 불어넣어주리라고 생각하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이 사업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고 또 사업 주체의 한계 등으로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첨단 물류 시범단지 답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데요. 바로 시흥 유통상가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첨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단 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첨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닌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그걸 이제 물류시설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따른 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아닌 사업시행 법인을 설립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사업단은 이런 법률의 기초에 설립됐습니다.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며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우선 물류법의 규정을 지키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의 규정을 지키며 소유자분들 모두에게 최고의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천구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주거 상업 유통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관련 기관과 끊임없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물류시설 법률은 우리 같은 소유자와 1,000명이 넘는 이 사업장에 법률상 미진한 부분이 좀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등과 또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고 또 소유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한 금천구 토박이 김정태 사업단장을 선두로 시흥 유통선과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법률과 규정을 바탕으로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설계안과 설계 개요를 만들었다는데요. 금천구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주요 간선과 연접해 있고 또 김포, 인천공항, 또 국철은 또 석수역, 또 KTX는 광명역, 또 곧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등 이 사통팔달로 수도권과 도심 등을 아우르는 아주 타고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도시 내 물류 거점 지역으로 잠재력이 우수하여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조업 및 생산시설이 집중된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물류시설의 이용 수요와 첨단 산업과 지원시설 수요 보유량이 서울시 최대입니다. 따라서 기존 유통산업의 재배치와 활성화를 통해 물류 유통시설과 조화된 주거, 산업 업무 기능의 효과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물류단지 조성 시 파급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첨단 도시 물류시설은 물론 주거단지 문화센터, 체육시설, 지식산업연구센터, 대형 쇼핑센터, 공공시설 등 복합시설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끄는 복합물류 주거단지로 만들 예정이라는데요. 김정태 사업단장은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 첨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기적인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우리 사업단은 공공개발이 아닌 소유자가 중심인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공공성 및 공공기여도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많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물류 유통시설 단지에서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사업단. 체계적인 물류시설 개발 계획과 혁신 방안으로 K물류단지의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기술하면 누구나 블록체인을 말할 겁니다. 이 블록체인을 실용화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기업이 있는데 실제로 가상화폐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붐이 됐었던 가상화폐. 등장과 동시에 거품 투기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지금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결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며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야. 내가 오늘 코인으로 결제할게. 현금이나 카드 대신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기존 결제 수단들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혜택도 많아 자주 사용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에 등록된 가맹점을 국가별, 업종별로 찾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금 결제를 환전 없이 전 세계 통용되는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P2P 쇼핑몰을 통해서 가맹점을 이제 등록해보니 매출 신장이 예상되면 전 세계 지역으로 매장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해외 여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가 실물 경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기업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작진이 그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자체연구소에서 2019년 8월부터 메인넷 개발을 시작하여 2020년 7월에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인 오토XML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개발사와 전략적 기술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 실용화와 가상자산 상용화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상용화 방법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기업. 수많은 고민과 방법을 강구한 끝에 메인넷을 개발할 수 있었답니다. 오토XML과 비즈오토 메인넷의 융합을 통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오토XML은 블록체인 기반의 빅데이터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영역까지 확장 가능성을 열게 되었고 비즈오토 메인넷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용 결제 수단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P2P 쇼핑몰을 출시했다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한 탈중앙화 P2P 쇼핑몰입니다. 제품과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전 세계 모든 거래가 하나의 가상자산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중간 거래자가 없어
가격이 저렴하며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고 사기 거래 방지, 거래 기록의 연구 보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활용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쇼핑몰을 사용하는 고객을 통해 쇼핑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회원가입 후 거래소에서 충전한 코인만 있으면 쇼핑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어떤 가맹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제품들을 살펴본 후 원하는 것을 선택해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과 다를 것 없이 사용 방법이 참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가상 자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쇼핑몰은 비단 구매자에게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등록해 판매하는 가맹점들도 편의성으로 높은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저희 여러 쇼핑몰 많이 이렇게 등록하고 하는데요. 좀 특이하게 좀 탈중앙화된 그런 쇼핑몰이 있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쇼핑몰하고 다르게요. 고객 간의 거래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도 유치할 수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쇼핑몰, 가상화폐가 오가는 곳인데 보안은 철저하게 유지되는 걸까요? 비즈오토 메인넷은 위임 지분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양자난수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하였고 DID 인증을 자체 개발하여 탈중앙화된 신호 인증이 가능하게 개발된 것이 특징입니다.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 입소문을 타고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오토엑스엠일과 비즈오토 메인넷의 융합 기술을 발전시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내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부동산, 제조, 금융, 의료, 교육, 언론, 콘텐츠, 에너지, 서비스 등 각 산업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DAB의 표준을 만들어 세계상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토 XML과 비즈 오토 메인넷의 융합 기술로 탄생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가상자산을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전 세계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약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작용이 적지만 성능이 좋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기업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초제 내성 옥수수, 비타민을 강화한 쌀, 관상용 장미.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생물공학적 기법을 이용해 어느 생물체의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집어넣은 후 활동하게 함으로써 형질을 전환하는 조작 기술을 뜻하는데요.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신약을 개발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쥐의 항체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했는데요. 하지만 동물에서 유래한 항체인 탓에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켰고 약효가 급격히 줄었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인간 유전자로부터 항체를 제작하는 완전 인간 항체 생산 기술이 등장하게 됐다는데요. 완전 인간 항체의 생산 기술은 형질 전환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7년까지 승인된 완전 인간 항체 신약 중 75%가 형질 전환 마우스 방식으로 개발됐을 정도인데요. 신약 개발 대부분 자금이 투입되는 임상 성공 확률을 올려주는 기술로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명 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 후 독일에서 생화학 분자유전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데요. 그 이후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에서 다양한 연구에 참여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답니다. 바로 완전 인간 항체 생산 기술을 위해 말이죠. 완전 인간 항체 개발용 형질 전환 마우스 플랫폼인 진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체 생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부작용이 적고 성능이 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은 형질 전환 마우스를
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단위 유전체 치환 기술인 에이스를 적용하여 차세대 완전 인간항체 형질 전환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플랫폼은 기존의 것보다 더 다양하고 성능이 우수한 항체 신약 후보군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 개발했다는 유전체 교체 기술. 기존에는 1회당 100에서 150킬로베이스를 이식할 수 있어 4메가베이스 인간 항체 유전자 이식에도 수십 회 반복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한 번에 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100클론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에이스를 이용하면 2년 기간이면 모든 교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유전체 재조합이 필요한 유전공학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차세대 형질 전환 플랫폼을 개발한 덕분에 국내 항체의약품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마우스 플랫폼은 다른 항체 생산용 플랫폼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임상 성공 확률이 높은 항체의약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2017년까지 승인된 완전 인간 항체 신약 중 75%가 마우스 플랫폼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항체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항체 신약 개발 기업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다른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기업.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약에 대한 그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창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치료제용 완전 인간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마우스를 플랫폼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셨는데 뭔지 좀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는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인류는 항체를 치료제로 개발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폐암 또는 유방암 등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단백질을 항원으로 해서 이를 제거하는 항체를 만들어 항암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 수십 년간의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항체는 면역 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완전 인간 항체임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 완전 인간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질전환 마우스입니다. 생쥐가 가지고 있는 항체 생산 유전자 세계 전체를 인간의 항체로 모두 바꾸어서 생쥐에서 인간 항체를 생산하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 완전 인간 항체를 개발한 마우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서비스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나요?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3개 회사뿐이고 모두 미국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 새로 개발한 에이스라는 이종간 염색체 교체 기술 방식을 활용하면 단 몇 차례의 유전자 재조합으로 간단하게 염색체 수준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카세트 테이프를 교체하듯 대규모 유전자를 쉽게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창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21년 내년 초 완전인간 항체 생산용 형질전환 마우스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22년 초 완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서 본격적인 항체 의약품의 생산과 임상 개발로 진입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바로 글로벌 임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단히 유전체 제조합 기술을 활용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유전체 제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별한 기술로 항체 의약품 생산 분야에서 선진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되겠습니다. 정말 의약품의 선진 분야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2022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정말 자신 있으시죠? 예, 자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창규 대표님의 또 멋진 활약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과거에는 아파트가 인기였다면 요즘은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깨끗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함께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아파트 대신 전원주택 거래량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데요. 전국 중에서도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현정 리포터가 나섰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요, 바로 우리나라의 중심, 행정도시 세종시입니다. 제가 직접 와보니까요, 이 푸른 산과 맑은 공기 때문일까요? 왜 이곳이 전원주택단지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실제로도 지금 전원주택단지들이 대부분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앞으로 지어질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세종시와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분양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설명 정말 열심히 듣고 계시던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신 거예요? 제 아는 지인분이 이쪽에다가 주택을 갖다가 지금 짓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와봤고 또 저희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 자연을 접한 곳을 좀 이렇게 찾는 중에 가격도 훌륭한 것 같아서 제가 이쪽을 오게 됐어요. 74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단독 주택단지. 단지의 분위기를 통일하여 하나의 마을이 조성될 예정이라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게 아직 분양하기도 전인데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곳 주택단지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단지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단지입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란 단지에 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인의 출입을 좀 제한한 보안을 강화한 단지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 단지 내로 들어왔을 때 따뜻한 느낌의 벽돌로 통일된 건축물들과 함께 그레이 패턴의 바닥, 거기에 어우러지는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톤앤 매너로 디자인되어서 유럽의 마을 같은 경관을 연출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일상에서는 집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이 휴식이 되는 이른바 스테이케이션을 위한 주거 공간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주택의 특징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주택의 특징은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명확히 구분했는데요. 공적 공간은 아무래도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 공간은 아무래도 개인의 휴식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그래서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그런 마스터룸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가족실, 그다음에 발코니가 있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방들도 작지 않고 넓게 돼 있어가지고 가족 구성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또 하나의 특징은 루프탑 공간입니다. 루프탑 공간 같은 경우는 하늘 안에 나만의 공간, 나만의 마당으로서 컨셉이 돼가지고요. 밤에 지친 하루를 밤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과 휴식까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특히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개인 공간도 필요한 만큼 폴딩 도어를 만들어 공간을 넓히거나 나눌 수 있답니다. 또한 아뜰리에 공간을 만들어 공방이나 놀이방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70여 개 필지가 분양 예정인데 모두 다 같은 형식으로 지어지는 건가요? A타입은 좀 이제 한 세대가 크게 해서 들어오는 그런 세대가 되고, B타입은 조금 더 이제 작은 모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두 개의 세대가 나란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듀플렉스 타입으로 또 설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 가족 수에 맞게 또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셔서 건물을 지으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전문 기업에서 단지 경관 계획부터 건축 설계 시공까지 책임지다 보니 살기 좋은 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는데요. 커뮤니티 센터, 연목공원 등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단지 인프라들도 갖출 계획이랍니다. 주변에 혹시 다양한 부대 시설이라든지 생활 시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행복도시까지 들어가는데 15분, 2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데도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청사까지 가는데도 15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도시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리면서 그런 시설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고,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까이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 및 공원 등이 잘 구비돼 있고 학군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 덕분에 전원주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지역에 가면 좀 유명한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종과 공주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단지로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일상과 휴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있나요? 깨끗한 자연 환경과 쉼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나만의 삶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과일 좋아하시나요? 뭐 과일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겉만 봐서는 맛있는지 몰라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과일 전문가가 있다고 하네요. 각 가정에 맛 좋은 과일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이 가득, 맛과 향이 좋아 과일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겉만 봐서는 잘 익었는지 맛은 잘 들었는지 알 수 없어 고를 때마다 고민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과일을 고를 수 있도록 맛이 꽉 찬 과일만 골라 판매한다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신선한 향이 가득한데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부터 아삭한 사과까지 형형색색의 보기 좋은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사과는 요런 이제 앞놈 동글동글한 거, 예, 채 짧고 이제 옆으로 펌퍼짐한 거, 이런 걸로 이제 고르시면 돼요. 예. 사장님이 집어든 사과 반으로 쪼개보니 잘 익었죠? 요즘에는 이제 빨간 사과가 끝나고 이제 요거 이제 시나노 골드라는 사과인데 요게 지금 아삭아삭한 이제 사과향이 진해요. 예, 예, 맛있죠. 예, 예, 요게 지금 나오는 사과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어든 과일마다 꿀맛. 그렇다 보니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과일이 판매될 정도입니다. 처음 마트 첨가야채일로 시작하여 대형마트 팀장을 이제 5년간 있으면서 쌓은 노하우로 이제 과일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과일을 남들보다 한 발 더 뛰어다니는 산지 상품들이 많은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과일로 유명한 고장의 각지 농장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과일을 받아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유통 과정이 짧아 과일 가격이 저렴하고 또 전문가가 직접 선별해 고른 것이다 보니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신선도, 맛, 가격, 3박자를 갖춘 과일. 고객이 원하면 포장도 가능한데요. 바구니에 담거나 나무 상자에 담는 등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으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덕분에 매일이 호황이라는 가게. 귤은 이제 크면 클수록 당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드시기에는 요게 낫습니다. 파란 것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요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보기에는 파란데 이제 드시면은 이제 내나 또 드시는 거나 또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다는데요. 솔직히 과일을 하면 겉모습만 이제 봤을 때 이제 깔끔하고 상품만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면 다 나가시는 줄 알고 쉽게 차리는 게 이제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생물이라 10년을 넘게 과일을 만진 사람도 매년 어려운 게 이제 과일이거든요. 저 또한 이제 대형마트 생활로 이제 처음 창업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이제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노하우로 선별한 과일들, 친절과 맛을 최우선으로 하며 고객 한 분 한 분 맞춤 서비스로 판매 중인데요. 그런데 같은 상품을 판매해도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모두 똑같은 만족도를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윤종욱 대표는 후처리 과정이라는 걸 도입했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판매보다는 이제 후처리에 더 신경 쓰고 있으며 후처리란 이제 같은 상품을 판매를 하여도 사람에 따라 이제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에 의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환불은 아니고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구매하신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기분 상하지 않고 재구매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지식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습득을 하여 고객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일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방문 고객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덕분에 한 번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구매한 사람은 없을 정도라는데요. 메론이 지금 제일 맛있어요. 예.
선물 세트라야. 이외에도 과일 예약제를 실시해 신선한 당일 상품을 준비하거나 고객들 시간에 맞춘 배달을 진행하는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손님들은 점점 늘고 가맹점을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 과일을 아껴주시고 이제 사랑해주시는 이제 고객 한 분 한 분께 받은 사랑보다 갑절로 보답해드릴 수 있게 초심을 잃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맹점을 이제 늘리기보다는 이제 내실을 더 단단하게 다질 생각입니다. 확장 이전으로 이제 과일의 다양함과 고급스러움을 추가하여 시간 내어 멀리서 방문하시는 분들께 오감을 즐겁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보다는 항상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며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신선함은 물론이고 맛까지 있어야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과일. 고객들에게 소문난 맛 좋은 신선 과일로 건강을 꽉 잡아보면 어떨까요? 요즘 취업난 때문인지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창업을 할 때 사무 공간이 필요한데 임대 가격이 부담이 된다고요? 다행히도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데 화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김경민 씨. 신생 회사인 만큼 소자본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오피스 덕분에 회사 운영에 큰 힘을 얻고 있다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사무실 임대 비용이 저한테는 꽤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월세가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공유 오피스란 여러 사업체나 개인이 대형 사무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무실을 뜻하는데요. 필요한 공간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임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용품도 함께 사용하는 등 관리 부문에도 신경을 덜 쓸 수 있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장점 덕분인지 전 세계 공유 오피스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에서도 공유 오피스와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곳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사무대행 서비스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인데 사무실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나 인건비 등이 사실은 저한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한 역할까지 다 해주니까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격리.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하면 되는 일이지만 사장님 스스로 하기엔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격리를 채용하자니 인건비도 부담스럽고 고급 인력을 찾기는 더 어렵죠. 그렇다면 격리를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요? 요즘 공유 오피스에서는 사무대행 서비스도 공유한답니다. 격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각종 세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운영 비용이 70%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저는 제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서비스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유 오피스와 사무대행 서비스. 바로 이분이 만들었답니다. 입주자들은 본인의 일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 중이라는데요. 기존의 많은 자영업자들은 대표가 직접 경영관리, 영업, 자금 조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임대며 직기 구매, 직원 채용까지 초기 창업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것을 공유하면 어떨까? 사무실도 공유하고 격리도 공유하고 그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구를 배치하고 인테리어도 할 수 있는 맞춤형 오피스가 있는가 하면 개인 사무 공간인 독립형 오피스, 여럿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정석, 자유석 오피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비상주 오피스 등 내게 맞는 조건을 선택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팅룸, 카페테리아, 사무용 기기 등 부대 시설도 입주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공유 오피스, 팔색조의 매력을 갖췄죠. 제가 처음 창업할 당시 작은 규모의 사무실을 구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작은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공간, 넓은 공간의 사무실을 이제 임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내가 이제 사무실 쓰기에 사무실 규모가 너무 크고 다른 지출 비용 등의 어떤
부담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면 좋을까 계속 이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에 이제 우연히 이 회사를 알게 되었고 충분히 이제 창업의 가치를 이제 느껴가지고 이제 가맹점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을 해주시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주한 상태니까 저한테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다 나은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무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는데요. 중소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격리 채용, 세무 관리, 업무 과다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을 확보하여 회원제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전반의 관리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특수 영역의 자문은 플랫폼 내에서 자문과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정보 공유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무 공간과 사무 대행이 필요한 중소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가지지 않아도 임대 수익을 낼 수 있고 임대를 하지 않아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내 업무를 대신해줄 직원을 찾는 방법을 찾고 있으신가요? 공유 오피스 그리고 사무대행 서비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힘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자,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을 이렇게 딱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이혼이 나올 정도로 명절 때 부부가 참 많이 싸우는 거 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혼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할 텐데 이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뭐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알자는 뜻에서 준비한 시간인데 이지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어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됐나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이전에 이제 이혼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이혼 소송이나 조정 이혼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협의 이혼을 위한 자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 뭐 대구 경북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근데 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뭐 분들이나 또 방송에서 보면 이혼 조정 신청을 서로 제출했다는 그 얘기가 있던데 이 조정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 이혼에는 3가지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정 이혼이 있고 재판사항 이혼이 있습니다. 예. 협의 이혼은 아시다시피 이제 당사자 둘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협의 이혼인데요. 요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혼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재산 분할이나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약정을 하고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면은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강제 집행을 위한 권한이 생기게 되죠. 조정 이혼은 이제 둘이서 합의를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 이혼이랑 비슷한데요. 이 조정 조서가 작성이 되면은 재판상 이혼과 동일하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정 이혼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이렇게 이혼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은 한쪽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해서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이제 일회적으로 분쟁을 딱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이혼 중에 이제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조정 이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을 질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OX로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빚도 똑같이 나눌 수 있나요? 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왜요? 그러니까 보통 빚이 더 많아서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기각되는 경우가 원칙이고요. 단지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거를 나눠야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 빚을 분할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열어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내 빚이 아닌데 이제 배우자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부가 재산을 모으면서 가장 덩어리가 큰 재산이 뭘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죠. 네. 이 부동산을 일방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방이 부동산을 가지고 올 때 그 부동산에 딸린 빚이 뭐가 있을까요? 담보대출이겠죠. 예, 담보대출. 그래서 그 담보대출도 같이 가지고 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원래는 배우자의 빚이었던 것을 내가 갚게 되는 그런 경우가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남편이 다 냈어요. 내가 냈어요. 이것도 나눠야 되나요? 나눠야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이제 국민연금법에 보면은 5년 이상 혼인을 유지를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유지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수급권은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조정을 할 때는 조금 유동적으로 돼요.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많잖아요. 혼인도 길게 유지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 얼마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정에서는 그냥 각자 연금은 각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다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별거를 해요. 별거를 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혼이 그러면 좀 더 성립이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정답은 X입니다. 아니, 좀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져 오래 살았잖아요. 자동으로 오래 살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자동 이혼이나 별거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이혼을 뭐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상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지은 변호사님 찾아가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먼저 이혼을 결정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혼인을 좀 휴식을 하시고요. 휴혼이라고도 하는데 예, 혼인을 좀 휴식을 하시고 서로 이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이런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혼인을 휴식해서 서로 따로 떨어져서 그 생활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그 따로 가는 것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는 이제 행복하기 위한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 특히 더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는 또 더더군다나 이제 부부가 그 원만하게 뭐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위해서도 그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변호사님 사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야 사실 수임료를 받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사실 변호사님을 미리 찾아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찾아오면은 또 부부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혼 전에 이제 갈등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협상력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좀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조언들도 드리고 있고요. 무조건 이혼하세요가 아니군요. 예,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의뢰인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또 저희의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지은 변호사를 만나면서 느낀 게 사실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보면 술 먹고 막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런 전문가를 미리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보면 또 남편이 정신 차려가지고 또 아내가 정신 차려서 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정말 이렇게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있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나를 위해서나 아이를 위해서나 내가 행복한 것이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 아주 유명하신 이지은 우리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모셔서 또 이혼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쯤 창문을 열면요,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 보름달처럼 행복이 차오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이슈였습니다.